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리아니트의 피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나의 베이징 네트백 버전 2 미니 사이즈 프릴 버전을 같이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같이 떠보기 전에 간단하게 가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은 피나의 베이징 네트백 버전 2 프릴 버전이고요. 제일 작은 미니 사이즈예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도안이나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면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의 도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프릴까지 같이 떠보겠지만 프릴이 취향이 아니시거나 좀 단정하고 깔끔한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릴을 뜨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깔끔하고 예쁜 가방이 됩니다. 취향껏 조정을 하셔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이 보라색 가방은 양쪽에 다 프릴을 달아주었어요. 제가 블로그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이 프릴이 양쪽이 예쁜지 한쪽이 예쁜지 투표를 해봤었는데요. 진짜 딱 반반이더라고요. 가장자리에 뜨는 게 좋으신 분들은 가장자리에만 떠주시면 되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프릴도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양쪽으로 다 떠주시면 됩니다. 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의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라지 사이즈 이렇게 프릴을 달지 않은 모습인데요. 프릴을 달지 않아도 이렇게 깔끔하고 단정하니 예쁘고 사이즈도 크고 수납력도 좋고, 라지 사이즈는 이 손잡이 두께감도 있기 때문에 어깨에 이렇게 편안하게 메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라지 사이즈 가방은 코튼필드로 떴고요. 이 라지 사이즈는 허니비 프리미엄 코튼으로 떴습니다. 이렇게 면사로 떴을 때의 이런 느낌이고요. 면사로 떴을 때는 조금 자연스럽게 처지는 느낌, 그리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제가 영상에서 같이 뜨게 될 실은 2mm 실입니다. 필리아니트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2mm 실로 판매가 됩니다. 2mm 실은 패턴 표현이 단정하고 예쁘게 잘 나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이 좀 탄탄해서 가방에 늘어짐이 없이 물건을 넣어도 이렇게 형태가 잘 유지가 됩니다. 좀 쨍쨍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2mm 실로 패키지를 새롭게 꾸리게 되었어요. 영상에서는 S 사이즈 같이 한번 떠볼 거고요. 다른 사이즈의 도안이나 치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필리아니트 스마트 스토어에서 도안이나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피나의 베이징 네트백 버전 2는 얼핏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아주 쉬운 기법들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프릴을 뜨시려면 두길 긴뜨기를 뜨실 줄 아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고요. 이 바닥 부분이 다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바닥을 뜨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무늬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빼뜨기 자리만 조금 신경을 써서 잘 챙겨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손잡이도 취향에 따라 좀 긴 손잡이가 좋으신 분들은 단수를 더 떠주시면 되고요. 짧은 손잡이가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짧게 떠주시면 되고, 이렇게 코스와 단수는 취향껏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가방 하나를 완성하시고 추가로 더 만들고 싶으신 경우에는 내가 만들었던 사이즈를 참고를 해서 코스 단수를 조정을 해서 취향껏 다양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영상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법들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법들을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고 가방을 만들어 주세요. 필요한 준비물은 2mm 실 가방 색상 2볼, 프릴 색상 1볼, 총 3볼이 필요하고요. 모사용 5호 코바늘을 사용합니다. 실 정리할 돗바늘, 시작 지점 표시할 단수 마커, 가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은 본인이 뜨고자 하는 사이즈의 코스를 잘 확인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 사이즈를 같이 떠볼 거고요. S 사이즈 시작 코스는 총 65코가 됩니다. 사슬 65코를 떠줍니다. 사슬코 총 65코를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65코를 떠주었고요. 혹시 초보자분들 중에
사슬 코수 카운트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시작코를 만들고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줄이 하나 걸려 있거든요. 이 가로줄을 제외하고 V 모양, 사슬 한 코 온전하게 보이는 이 V 모양 한 코가 사슬 한 코가 됩니다.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 코는 이 바늘 밑에 걸려있는 이 마지막 부위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이 코까지 카운트 하셨을 때 65코가 되어야 합니다. 사슬코를 이렇게 다 떠줬으면 기둥코이자 시작코가 되는 사슬 3코를 떠줍니다. 떠주고 이 사슬 3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빼뜨기 자리를 찾기 힘드신 분들은 단수핀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사슬 3코 중에 마지막 코 가운데를 갈라서 단수핀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표시를 하실 때 여기 뒤에 이렇게 가로줄로 한 줄 더 뾰록하게 나와 있는 코상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서 두 겹의 느낌이에요. 이 두 겹으로 단수핀이 들어가도록 넣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단수핀으로 표시를 해둔 다음에 사슬코 한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7번째 코에다가 떠줄 건데, 여기 앞에서 보이는 대로 코를 갈라서 위에 한 겹만 갈라서 떠주셔도 되고 두 겹을 갈라서 떠주셔도 돼요.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도 되고 이 두 겹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사슬을 뒤집어서 볼록볼록한 코산 부분에 떠주셔도 됩니다. 뜨는 위치는 본인 취향껏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코산에다가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슬을 뒤집어 보면 가로로 일자로 볼록볼록하게 올라온 이 코산이 있어요. 이 코산에다가 떠줄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코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7번째 코산에 실을 한번 감아서 바늘을 끼우고 한길 긴뜨기를 떠줄게요. 한 코 빼고 두 코씩 빼주고 다시 사슬 한 코 뜨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시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띄우고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시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띄우고 한길 긴뜨기 한 코. 이렇게 되면 총 4개의 모눈무늬, 빈 칸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 마지막 한길 긴뜨기 뜬 이 코부터 시작해서 총 9코는 각 코마다 한 코씩 떠줄 겁니다. 한 칸 띄우는 거 없이, 사슬 뜨는 거 없이 바로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떠줍니다. 지금 2코를 떠줬고요. 그 다음 3코, 4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시작코부터 해서 총 9코가 되는 지점까지 한길 긴뜨기를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9코, 각 코마다 한 코씩 한길 긴뜨기를 떠주었어요. 자, 지금부터 다시 모눈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사슬 한 코를 뜨고 한 코를 띄우고 한길 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띄우고 한길 긴뜨기 한 코, 또 반복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띄우고 한길 긴뜨기 한 코. 이렇게 반복을 해서 총 지금 3칸이 나왔어요. 그죠? 총 16칸이 될 때까지 쭉 떠줍니다. 총 16칸을 만들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4, 16칸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뜬 한길 긴뜨기부터 시작해서 총 9코까지 또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한 코를 떠줍니다. 총 9코의 한길 긴뜨기를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9코,
9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었고, 이제 또 모눈뜨기 총 4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 1코를 뜨고 1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1코, 사슬 1코 뜨고 1코 띄우고 한길긴뜨기 1코. 자,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총 4칸을 만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총 4칸의 모눈 무늬가 생겼어요. 이제 코너를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줄 겁니다. 여기서 사슬 1코를 떠주시고요. 자,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우리가 코산 부분에 떴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사슬 모양이 보이실 거고, 코를 갈라서 뜨신 분들은 여기 반코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반코에 바늘을 걸어서 떠주시면 돼요. 저처럼 코산에 뜨신 분들은 이렇게 사슬코 1코가 온전히 들어가도록 바늘을 넣어서 반대쪽 부분도 떠주시면 돼요. 지금 사슬 1코를 떠줬고,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가 들어간 이 자리, 똑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1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를 완전히 돌아서 쭉 떠줄 거예요. 여기서 다시 사슬 1코를 떠주시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코는 우리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뜬 자리에 들어갔고요. 여기 1코 띄우고 반대쪽 대칭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그 다음 코에, 첫 번째 코 말고 그 다음 코에 또 바늘을 넣어서, 저는 코산에 넣었으니까 온전하게 사슬 1코가 들어가도록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다시 사슬 1코 떠주시고 또 1코 띄우고 또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이렇게 쭉 뜨다 보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각 코마다 1코씩 떴으니까 똑같이 대칭이 되도록 각 1코마다 떠주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모눈뜨기 뜬 자리 가서는 사슬 1코 뜨고 1코 띄우고 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요까지 같이 한번 떠볼게요. 다시 사슬 1코 뜨고 1코 띄우고 반대쪽 한길긴뜨기가 있는 코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다시 사슬 1코 뜨고 1코 띄우고 한길긴뜨기 1코, 그리고 이 부분은 각 코마다 1코씩 한길긴뜨기 총 9코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엔 또 사슬 1코 뜨고 1코 띄우고 한길긴뜨기 뜨고, 다시 또 사슬 1코 띄우고 1코 띄우고 한길긴뜨기 뜨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일단 여기 마지막 코, 마지막 코까지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면 모눈뜨기가 지금 3칸밖에 없어요. 이쪽에 모서리를 제외하고는 4칸, 4칸, 모서리 칸까지 해서 총 9칸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총 3칸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사슬 1코를 뜨고 1코를 더 떠줘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코산 여기 1코 보이시죠? 요 1코 띄우고 그 옆에다가, 그 옆에 코산에 1코를 더 떠줄 거예요. 자, 사슬 갈라서 뜨신 분들은 사슬 1칸 띄우고 그 옆에 사슬코에다가 한길긴뜨기 1코 더 떠줍니다. 이렇게 하면 4칸, 4칸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슬 1코를 더 떠주시고,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핀으로 표시해뒀던 이 자리에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지금부터 매 단마다 뜨는 진행 방향이 바뀌거든요. 방향을 매번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떠주셔야 됩니다. 자, 빼뜨기를 하고 나서 다시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사슬 3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코산이랑 같이 단수핀으로 표시를 해두세요. 이 자리가 돌아와서 또 빼뜨기 뜨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1코를 더 떠주세요. 그러면 지금 총 4코의 사슬코를 떠주었습니다. 이대로 편물을
밑에 떴던 편물을 뒤집어 주세요. 이제 안쪽 면을 보고 떠줄 거예요. 자, 여기가 겉면이고 여기가 안쪽 면이죠. 안쪽 면을 보고 떠줍니다. 이렇게 편물을 돌린 상태에서 다시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어지는 사슬한 코는 아까 떴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첫 번째 코였고 두 번째 코에 자, 바늘 넣으실 때 위에서 봤을 때 온전히 한 코가 다 들어가도록 사슬 모양 한 코가 바늘에 다 들어가도록 바늘을 넣으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 떠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사슬 한 코 뜨고 또 한 코 띄우고 그 옆에 코에 한길 긴뜨기, 또 다시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띄우고 한길 긴뜨기, 또 다시 사슬 한 코 뜨고 한 칸 띄우고 한 코 띄우고 한길 긴뜨기가 떠진 자리에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다시 사슬 한 코 띄우고 그 다음에는 또 9코 연속으로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단을 뜨면서 자리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가 떠진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고, 이렇게 모는 무늬를 만났을 때는 사슬 한 코 뜨고 한 칸 띄우고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띄우고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모양대로 똑같이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너 쪽에 가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 4칸을 만들고 코너 쪽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4칸이 되는 지점에 떠주었고 이렇게 코너를 도는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요. 자,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지금 마지막에 떴던 한길 긴뜨기 옆에 있는 사슬 한 코 띄우고 그 옆에 있는 한길 긴뜨기 코에 또 온전하게 사슬 모양이 다 바늘에 들어가도록 바늘을 넣어서 또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코너를 돌아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시면 돼요. 반대. 자, 이렇게 해서 또 쭉 이어서 모양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모는 뜨기가 있는 자리에는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띄우고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손잡이가 이어지는 이 부분에는 각 코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양대로 또 쭉 떠줄게요. 쭉 다 떠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 단수핀으로 시작할 때 표시한 이 코가 제일 밑에 코랑 이어지는 이 라인입니다. 여기 말고 여기 마지막 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마지막 코, 이 마지막 코까지 한길 긴뜨기를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한길 긴뜨기를 떠주었고 이제 사슬 한 코를 뜨고 빼뜨기를 연결을 해야 돼요. 네. 자, 여기서 혹시 코 모양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 단수핀으로 꽂은 코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당겨보세요. 그러면 이 밑에 한길 긴뜨기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양이 보이시죠?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 자리에는 지금 이 사슬 3코가 떠져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3칸이 만들어지면 돼요. 이 4번째 칸은 사슬을 뜨고 빼뜨기를 연결을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사슬 한 코 뜨고 핀으로 표시해둔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또 연결을 해줍니다. 다시 단수핀은 빼주시고요. 여기서 사슬 3코 뜹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슬 3번째 코에 뒤에 코상까지 같이 단수핀을 넣어서 표시를 해둡니다. 여기서 다시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요. 자, 여기서 편물을 또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가면 돼요. 모눈뜨기로 떠진 자리에는 모눈뜨기로 떠주고 각 코마다 한 코씩 떠진 이 자리에는 또 각 코마다 한 코씩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모서리에서 여기 빈 칸 한 칸을 넘어서 옆에 칸에 한길 긴뜨기 떠주시고
다시 사슬 한 코 뜨고 또 한 코 띄우고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다시 또 사슬 한 코 뜨고 한 코 띄우고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모양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코너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빼뜨기 하는 지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코까지 모눈뜨기 이렇게 떠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요. 우리 시작 지점에 표시해둔 코에 바늘 넣어서 또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자, 연결하시고 단수피는 다시 빼주시고요. 자, 똑같이 또 반복이 됩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 사슬 3번째 코에 코상까지 같이 걸어서 또 단수핀으로 표시를 해두시고요.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 또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모눈뜨기 부분에는 모눈뜨기로 사슬 한 코 뜨고 한길긴뜨기 한 코, 우리 조금 전에 표시하고 사슬 한 코 떴으니까 바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 떠주었고요. 다시 사슬 한 코 뜨고 한길긴뜨기가 떠진 이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뜨고 반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매단 시작할 때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칸이 1단, 2단, 3단이 됩니다.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총 20단 또는 본인이 원하는 단수만큼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쭉 반복을 해서 몸통을 다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렇게 뜨다가 실을 새로 연결해야 되는 경우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을 연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급자분들은 본인이 하시던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다가 꼬리실이 조금 여유롭게 남았을 때 실을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실들은 숨겨 주시는 게 조금 더 고정력도 좋고 깔끔하게 숨기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슬 한 코까지 떴고 한길긴뜨기를 뜰 때 감아서 코에 넣고 한 코 걸어 올려서 2코 빼고 우리 또 감아서 2코를 빼야 하잖아요. 이 2코를 빼기 전에 새로 연결해야 될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뜨듯이 왼손에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늘 뒤로 이 실을 탁 잡아주신 다음에 감아서 2개를 뺄 때 새로 연결할 실로 이렇게 감아서 빼주시면 돼요. 자, 왼손으로 실을 잘 고정을 해줘야 이렇게 연결할 때 빼내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감아서 코에 넣어서 걸어 올려서 감아서 2코만 먼저 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코를 빼기 전에 새로 연결할 실, 이 실도 마찬가지로 꼬리실 한 10cm 정도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딱 잡아주시고 바늘 뒤쪽에 놓이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감아서 2코를 다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실이 혹시나 풀릴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서 가볍게 한 번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 놓으신 다음에 숨기실 때 풀어서 요리조리 반대 방향으로 안 풀리게 숨기셔도 되고,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한 번 정도 묶어둔 상태에서 매듭이 안쪽으로, 편물 안쪽으로 가도록 옮겨준 다음에 숨겨주거든요. 요거 실 숨기는 거는 마지막에 또 숨길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실을 연결한 다음에 자, 새로 연결한 실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뜨던 대로 쭉 반복을 해서 20단까지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단까지 떠주었고요. 자, 여기서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요. 기존에 밑에 단에서 하던 대로 기둥코 3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고 사슬을 한 코를 떠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사슬을 뜨게 되면 여기 끝부분에 매듭이 생기는 게 보기 싫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빼뜨기를 하지 않고 돗바늘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슬코 한 코를 떠주시고요. 여기서 실을 잘라줍니다. 실은 조금 여유있게 20cm 정도 잘라줄게요. 그 다음 바늘에 있는 실을 이대로 쭉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실을 끊고 난 다음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꼬리 남은 실을 돗바늘을 깨주시고요. 자, 여기 끝에 시작 지점을 보시면 여기 한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기둥코이자 첫 코인 사슬 세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코 있죠?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코 말고 그 옆에 사슬 한 코가 있어요. 자, 이 사슬 한 코 부분 밑에 코산이랑 위에 온전하게 보이는 이 사슬코랑 뒤에서 보면 여기 코산 부분에 바늘이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바늘 넣어서 통과시켜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실이 시작돼서 나온 자리가 보여요. 이 시작된 곳 똑같은 곳에 자, 이 위에 부분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그대로 한번 통과시켜줍니다. 그러면 사슬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깔끔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방법이 조금 생소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빼뜨기를 해서 사슬 매듭코를 만드시고 뒤로 조금 당겨서 잘 숨겨주시면 돼요. 이제 손잡이를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뒷면 편하신 위치에서 먼저 시작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기 우리 빼뜨기에는 이 위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오른쪽에 가도록 두고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손잡이 먼저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손잡이 부분은 한길긴뜨기로 꽉 채워서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어서 떠줄 거고요. 20단 마지막 단은 우리가 안쪽 면을 보면서 떴고, 이제 손잡이 시작은 겉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한길긴뜨기로만 떠진 9코 중에 제일 오른쪽 코,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끼워주세요. 이때도 위에 사슬 한 코가 온전하게 들어가도록 바늘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매듭 역할을 해줄 사슬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나옵니다. 기둥코이자 첫 코인 사슬 세 코를 떠줍니다. 사슬코로 뜬 자리를 찾기 힘드신 분들은 단수핀으로 표시를 해두고 갈게요. 우리 빼뜨기 할 때와 마찬가지로 코와 코 사이에 갈라서 코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은 숨겨가면서 떠줄게요. 자, 이 꼬리실이 앞쪽으로 오지 않고 뒤쪽으로 잘 넘어가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한길긴뜨기 떠줄게요. 자, 실 한번 감아서 자, 코에 넣으시고 이 코와 이 숨길실이 같이 바늘 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다시 감아서 같이 숨기면서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총 9코죠? 이 9코 지점, 마지막 지점까지 한길긴뜨기로 쭉 떠줍니다. 자, 여기 끝까지 한길긴뜨기 뜨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둥코이자 시작코 포함해서 총 9코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었어요. 자, 손잡이 2단을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기둥코이자 첫 코인 사슬 3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리시고 두 번째 코는 지금 기둥코이자 첫 코가 이렇게 떠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뜨시면 안 되고요. 그 옆에 자리, 지금 바로 밑에 보이는 이 코에다가 뜨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코, 여기가 아니고 바로 옆에 코에 또 바늘을 넣는데 위에 온전히 한 코가 다 들어가도록 바늘을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또 한길긴뜨기 코마다 한 코씩 뜹니다. 밑에서 뜨던 거와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한 코에 바늘이 들어가도록 넣어주신 다음에 우리 여기 마지막 코 뜨기 직전까지 한길긴뜨기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렇게 8번째 코까지 떴고요. 요 마지막 코, 요 단수핀으로 표시해둔, 우리 마코로 표시해둔 요 지점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또 떠줍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사슬 3코를 뜹니다. 다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 첫 번째 코는 뜨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코부터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여기 마지막 코는 조금 더 뜨는 자리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8번째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뜨고 요 마지막 코 한길긴뜨기 뜨는 위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8번째 코까지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떴고요. 밑에 단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코를 제가 3코를 뜨고 편물을 돌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을 뜨고 나면 이 마지막 코는 정면에서 이렇게 사슬 1코, 2코, 3코가 보여요. 그죠? 코의 뒷면이 아니라 코의 앞면에 사슬 V 모양 3코가 보입니다. 이 3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 바늘을 넣으실 때 밑에는 한 겹, 위에는 2겹의 느낌. 이렇게 갈라서 넣으실 때 위에 부분은 코산이랑 여기 갈라진 사슬코가 같이 바늘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사슬 3번째 코에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자, 여기서 다시 사슬 하나, 둘, 3코를 떠줍니다. 자, 똑같이 편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집은 상태에서 또 첫 번째 코 말고 2번째 코부터 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를 쭉 떠줍니다. 자, 여기 마지막 코 같이 한번 더 해볼 거니까 8번째 코까지 뜬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8번째 코까지 떠주었고 이제 9번째 코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실 감아서 사슬 3번째 하나, 둘, 3번째 V 모양 사이 갈라서 바늘 넣되 뒤에 코산부부까지 같이 바늘에 들어가도록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한길긴뜨기 뜹니다. 지금 총 1, 2, 3, 4단까지 떠주었습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사슬 3코를 뜨고 편물을 돌리고 이렇게 쭉 반복을 해서 총 12단이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12단까지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둘, 넷, 여섯, 여덟, 12단까지 떠주었어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손잡이 마지막까지 뜨시고 매듭 역할을 해줄 사슬 1코를 떠주시고요. 바느질할 실 조금 넉넉하게 2-30c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쭉 당겨서 매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반대쪽 왼쪽 편에도 똑같이 실을 연결을 해서 12단 이렇게 똑같이 12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왼쪽 손잡이 부분도 12단까지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손잡이도 둘, 넷, 여섯, 여덟, 12단을 떠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슬 1코로 매듭을 떠주시고요. 자, 반대쪽 실은 꼬리실 한 10cm 정도만 남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바늘에서 쭉 당겨서 매듭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쪽 손잡이를 돗바늘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손잡이를 뜨고 꼬리실을 길게 남겼습니다. 이 남긴 실에 돗바늘을 꿰주세요. 그리고 꼬이지 않도록 양쪽 면을 이렇게 마주 보도록 잡아줍니다. 한 코씩 감침질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2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가 두 번째 한길긴뜨기 제일 위에 있는 한 코 모양이거든요. 그 옆에 우리가 사슬코로 떴던 요 기둥코, 이자 첫 코인 요 사슬코로 떴던 코, 이 코부터 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밖에서 요 코를 찾아서 이렇게 한 코가 사슬코 모양 한 코가 온전히 바늘에 들어가도록 넣어주시고, 우리가 매듭으로 만들었던 요 사슬코 말고 그 밑에 있는 요 한 코, 자, 이 코는 매듭코니까 여기 바늘 넣으시면 안 되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두 번째 코에 같이 바늘 통과해서 또 감침질로 한 코, 자, 세 번째 코에도 똑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감침질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연결을 해주시고요. 여기 마지막 코 연결할 때 다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도 이 사슬코는 우리 매듭 역할을 해주는 코니까 제외를 하고 마지막 코에 바늘 넣으시고요. 여기 앞에는 사슬 기둥코이자 첫 코인 사슬 3코로 만들어진 코예요. 이 사슬 마지막 코, 이 사슬 마지막 코에 이렇게 또 한 코를 온전하게 넣어주시고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침질로 쭉 일정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만나는 이 두 실을 한번 묶어주세요. 우리 일반 끈 묶듯이 한번 조금 타이트하게,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묶고 한 번 더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쪽 손잡이가 완성되었거든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손잡이까지 다 뜬 다음에 우리 손잡이 테두리 부분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손잡이 다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 손잡이를 다 떠서 연결까지 해주었어요. 이제 손잡이 테두리를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뭐 앞면에서 시작하든 뒷면에서 시작하든 크게 상관은 없고요. 자, 저는 여기 빼뜨기가 있는 이 지점이 지금 오른쪽에 가도록 이렇게 놔둔 상태고요. 이 오른쪽 부분에 손잡이 있는 이 라인을 따라서 먼저 테두리를 떠줄 거예요. 이 가장자리 바깥쪽으로 해서 쭉 손잡이를 타고 반대쪽 가장자리를 또 타고 쭉 테두리를 떠주고요. 그리고 다시 뒷면으로 넘어갑니다. 뒷면에서 쭉 또 가장자리 타고 와서 손잡이 쭉 돌아서 반대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안쪽 테두리는요, 여기 안쪽, 우리 바깥쪽 테두리는 이렇게 바깥쪽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안쪽 테두리는 손잡이 왼쪽 부분, 여기 안쪽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이렇게 안쪽 부분을 타고 손잡이를 쭉 돌아서 또 안쪽 부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넘어가서 쭉 또 안쪽 부분으로, 손잡이 또 안쪽 부분으로 해서 반대쪽 손잡이 안쪽으로 와서 여기 끝에서 만나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냥 떠보면 쭉 이어서 뜨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바깥 손잡이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평평하게 놓인 상태에서 오른쪽 손잡이 끝부분, 여기 가장자리 코에 이 끝코 하나에 다 걸어서 짧은뜨기 2코씩 떠주게 될 겁니다. 이 끝코에 여기 타고 올라가실 때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이 라인을 쭉 잘 따라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먼저 떠야 될 이 위치에 바늘을 먼저 넣어 주시고요. 매듭 역할을 해줄 사슬 한 코를 떠줍니다. 사슬은 꼭 뜨셔도 되고 안 뜨셔도 되는데 이 매듭이 있어야 끝코가 조금 더 깔끔하게 마감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사슬코로 기둥코 한 코 떠주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꼬리실을 숨기면서 떠주시면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전체에 가장자리에 있는 한길긴뜨기를 가장자리에 있는 한길긴뜨기 전체 부분에 바늘을 푹 넣으신 다음에 이 바늘 위에 숨겨야 될 실도 같이 올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바늘 한 번 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 한길긴뜨기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걸어주시고요. 숨길 실도 같이 올려주시고, 자, 짧은뜨기 두 코. 그 다음 한길긴뜨기에도 푹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 코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접어서 잡으시고 이 가장자리에 있는 코 따라가면서 뜨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 몸통에 있는 손잡이 부분 끝까지 뜬 다음에 여기 손잡이 부분 뜰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끝까지 뜬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몸통 부분 끝까지 테두리를 떠주었고요. 이제 손잡이 부분에 뜰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코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장자리 코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떠주세요. 이렇게 가장자리 쭉 따라서 손잡이 부분 다 뜨신 다음에 다시 또 몸통으로 가장자리 코에 짧은뜨기 쭉 다 떠주시고요. 뒷면으로 넘어가서 또 가장자리 쭉 떠주시고 손잡이 부분 쭉 다 떠서 마지막 코 빼뜨기 직전까지 다 뜬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서 시작 지점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테두리 부분에 프릴을 떠주실 분들은 여기 짧은뜨기 첫 번째 코 보이시죠? 여긴 기둥코고 여기 첫 번째 코. 이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사슬한 코로 매듭을 만들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 프릴을 뜨지 않고 이렇게 심플한 스타일의 프릴을 뜨지 않고 심플한 스타일 그대로 들고 싶으신 분들은 돗바늘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근데 어차피 바닥 부분이라서 빼뜨기를 하고 매듭을 만들고 숨겨줘도 크게 티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15에서 20cm 정도 실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마지막 코를 뜨고 사슬 코를 뜨지 않고 그대로 실을 쭉 빼주세요. 돗바늘로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짧은뜨기 코, 두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 세로로 이 코는 기둥코 사슬한 코가 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짧은뜨기 코를 지나서 두 번째 짧은뜨기 코에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바늘을 온전하게 사슬 모양 한 코가 들어가도록 넣어주세요. 쭉 통과시킨 다음에 꼬리실이 시작되었던 이 지점으로 바늘을 다시 넣을 건데 바늘을 넣을 때 뒷부분에 있는 줄 하나를 같이 이렇게 넣으시면 조금 더 탄탄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대로 들어왔던 실이 시작되었던 그 구멍에 바늘을 넣고 뒤에 한 땀 살짝 같이 떠서 통과시켜준 다음에 요거를 쭉 당겨주세요. 당겨서 모양을 만져줍니다. 이렇게 잘 만져주시면 이렇게 짧은뜨기 코가 이어진 모양으로 깔끔하게 매듭 없이 마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마감을 하시고 이 꼬리실들은 숨겨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이 꼬리실 숨겨가면서 떴는데 이 실은 한번 쭉쭉 당겨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매듭이 최대한 안 보이도록 당겨주신 다음에 다시 울지 않도록 쭉쭉쭉 한번 펴주신 다음에 꼬리실을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꼬리실은 뒤쪽에 짧은뜨기 부분에 탄탄하게 쭉 숨겨주시면 됩니다. 숨겨주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깥 테두리 다 완성이 되었고 안쪽 테두리도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바깥 테두리 이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같이 나란히 이 라인에서 자, 위쪽으로 보도록 돌려주시고 이 시작 지점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매듭 역할을 해줄 사슬 한 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걸고 사슬 뜨기 힘드신 분들은 먼저 사슬 한 코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떠야 될 위치에 다시 바늘을 걸어 주시고 사슬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떠주셔도 돼요. 본인이 편안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둥코 한 코 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숨겨야 될 꼬리실 같이 잡으시고 짧은뜨기 2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손잡이 안쪽 라인을 따라서 가장자리 코에 짧은뜨기 2코씩 쭉 떠주세요. 이렇게 떠서 쭉 몸통 부분 뜬 다음에 손잡이 안쪽 부분 이렇게 돌아갈 때 이 꼬리실은 이렇게 테두리를 뜨면서 숨겨 가시면 돼요. 한쪽으로 너무 두껍게 숨겨지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이쪽에 뜨면서 숨기면서 떠주시고요.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숨기면서 떠주시되 편물의 뒤쪽으로 실이 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잡으신 다음에 쭉 테두리를 떠주시면 돼요. 또 안쪽 라인을 따라서 쭉 테두리 떠주시고 뒷면으로 넘어가서 안쪽 라인 따라서 손잡이 안쪽 따라서 쭉 또 타고 내려오시면 우리 시작한 이 지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또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 테두리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라인 따라서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쪽 테두리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실을 좀 여유롭게 남기시고 잘라주신 다음에 이대로 바늘에서 빼주세요. 돗바늘로 같이 한 번 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둥코하고 첫 번째 코 말고 그 다음 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짧은뜨기 코, 두 번째 짧은뜨기 코에 우리가 코 뜨는 위치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실이 출발했던 꼬리실이 출발했던 이 자리에 한 번 더 바늘이 들어갔고요. 이때 뒤에 있는 가로줄 하나 같이 걸어서 바늘 넣어줍니다. 자, 이대로 쭉 당겨서 모양을 만져서 끝이 매끈하게 연결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짧은뜨기 따라서 이렇게 쭉쭉쭉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이 탄탄하게 잘 숨기 때문에 숨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뜨기 따라서 쭉 숨겨주신 다음에 끝을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심플한 스타일의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그냥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프릴 없는 상태로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엄청 잘 들고 다녔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프릴을 좋으시면 프릴을 떠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같이 프릴을 다 뜬 다음에 이 실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은 M 사이즈고요. 우리가 같이 뜬 사이즈는 S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제가 이렇게 양쪽 프릴을 달아주었는데 처음에는 여기 한쪽 프릴만 달았었거든요. 이 프릴은 취향에 따라서 너무 과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 가장자리 바깥쪽으로만 떠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양쪽으로 다 떠주시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자리만 뜨도록 할 건데요. 안쪽 부분은 대칭이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프릴을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방의 손잡이 바깥쪽 부분, 손잡이 부분을 제외한 가방 몸통 부분에만 이렇게 쭉 가서 뒷면까지 연결해서 이 끝까지 프릴을 떠줄 거예요. 같이 한번 떠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몸통 부분 마지막 단 있죠. 여기 마지막 단
끝으로 쭉 따라오면 손잡이 부분 마지막 코가 있고 우리가 짧은뜨기 두 코를 뜬 이 지점이 나옵니다. 짧은뜨기 두 코 중에 위에 있는 코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매듭 역할을 할 사슬 한 코를 떠줍니다. 자, 실을 가지고 나와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5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사슬 5코를 떠주시고 두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바늘에 실을 2번을 감아주시고요. 방금 우리가 실을 연결을 해서 사슬 5코를 뜬 똑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때도 우리 꼬리실은 같이 잡고 숨겨가면서 떠주시면 나중에 마무리하기 훨씬 편합니다. 자, 실을 걸어 나와서 2코 빼고 2코 빼고 2코 빼고 지금 첫 번째 코에 프릴이 떠졌어요. 그 다음 코에 같이 한번 떠볼게요. 실 2번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두길긴뜨기 한 코 먼저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 떠주시고요. 다시 2번 감아서 방금 떴던 똑같은 자리에 또 두길긴뜨기가 들어갑니다. 프릴을 뜨실 때 너무 촘촘하게 뜨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2번 감아서 바늘을 넣고 걸어 올릴 때 내가 평소에 걸어 올리는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넉넉하게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한길 긴뜨기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쭉 당겨주신 다음에 2코 빼고 2코 빼고 2코 빼고 이렇게 좀 길고 느슨하게 떠줘야지 이 프릴이 조금 더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코 떴고요. 한 코 안에 두길긴뜨기가 2코가 들어가는데 가운데 사슬 한 코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사슬 한 코를 떠주시고요. 실을 2번 감아서 똑같은 자리에 바늘 넣어서 걸어 올리시고 2코 빼고 2코 빼고 2코 빼고 자, 이렇게 V 모양의 가운데 사슬 한 코가 들어가 있어요. 두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두길긴뜨기 한 코가 한 코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2번 감아서 그 다음 코로 넘어갑니다. 두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똑같은 자리에 또 두길긴뜨기 한 코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서 쭉 바닥을 지나서 반대쪽 손잡이 밑에 반대쪽 몸통 끝부분에 있는 짧은뜨기 코까지 이렇게 프릴을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돼요. 우리 끝까지 뜬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프릴까지 떠주었습니다. 손잡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짧은뜨기 지점까지 이렇게 프릴을 떠주었어요. 자, 마지막 코를 뜨고 나서는 사슬 한 코로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 꼬리실 한 10cm 정도 남기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당겨서 쭉 매듭을 당겨주시고 이 실은 나중에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 가장자리 프릴 다 떠줬고 반대쪽도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반대쪽 가장자리도 마찬가지로 몸통 여기 끝쪽에 짧은뜨기 지점 찾으셔서 바늘을 끼워주시고 사슬 한 코로 매듭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사슬 5코 떠줍니다. 똑같은 자리에 두길긴뜨기 한 코 떠줍니다.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 한 코, 사슬 한 코, 또 2번 감아서 또 두길긴뜨기 한 코, 또 쭉 이렇게 반복을 해서 쭉 바닥을 지나서 뒷면으로 가서 여기 마지막 지점까지 또 프릴을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 프릴을 다 떠주시고 양쪽 프릴이 더 예뻐서 양쪽 프릴을 뜨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쪽 지점에 또 바늘을 넣고 실을 연결을 해서 쭉 돌아서 프릴 떠주시고요.
반대쪽 프릴은 편물을 돌려서 또 안쪽 부분 몸통 제일 위에 있는 이 짧은뜨기 지점 찾으셔서 또 실을 연결해서 안쪽 부분에도 쭉 프릴을 떠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취향껏 떠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저는 반대쪽 가장자리 지금 프릴 떠줄 거고요. 이 프릴 다 뜬 다음에 같이 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프릴 다 뜨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프릴을 다 떠주었습니다. 이제 꼬리 실들, 남은 꼬리 실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뜨면서 이렇게 숨겨준 실은 일단 한번 쭉 당겨서 쭉쭉쭉 펴서 울지 않도록 자리를 잘 잡아준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뜨면서 숨겨준 실들은 당겨서 쭉쭉쭉 울지 않도록 또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꼬리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프릴 뜨고 남은 이 위에 있는 이 꼬리실은 프릴 뒷면으로 숨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럴 때 넓은 면적으로 숨기고 싶어서 뒤에 있는 코 한 코 한 코씩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코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길긴뜨기나 한 길긴뜨기를 뜨고 나면 뒤에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요 한 땀 한 땀씩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 좀 넓은 지점에 와서 쭉 길게 숨겨주는 편이에요. 자, 숨기는 방법은 본인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최대한 티 안 나고 깔끔하게 잘 풀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록볼록한 부분에 감침질 하듯이 숨겨주셔도 돼요. 저는 보통 이렇게 긴 부분까지 와서 넓게 여유 있게 숨겨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숨겼으면 끝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듭이 겉면 쪽으로 와 있을 때는 안쪽 면으로 보내서 숨겨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저는 실을 연결할 때 한번 묶어줬었잖아요. 이 묶은 걸 풀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숨겨주셔도 되는데 저는 혹시나 해도 또 풀리는 거 싫어서 이렇게 묶인 채로 안쪽으로 보내줍니다. 안쪽 면으로 이렇게 당겨서 매듭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도록 당겨줘요. 이 두 가닥을 전부 다 안쪽 면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면 매듭이 안쪽 면으로 들어가서 겉면에서 크게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안으로 보낸 다음에 이럴 때도 보면 이 옆쪽으로 가면 길게 숨길 수 있는 한길긴뜨기가 촘촘하게 떠진 이 면적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짧은뜨기 테두리 부분 이쪽으로 가서 저는 숨겨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모는 무늬가 있는 곳에 숨기게 되면 또 실이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한 땀씩 타고 갑니다. 자, 겉면에서 최대한 티가 안 나도록 요리조리 타고 가요. 그리고 촘촘하게 길게 가면 또 꼬리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짧게 옮겨준 다음에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가서 쭉 숨겨줘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 본인이 이 라인으로 숨기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없으세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느 정도 숨기셨으면 또 잘라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실들은 우리가 뜨면서 숨겼기 때문에 숨길 실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숨겨진 실들은 모양 잘 잡아준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나머지 실들은 이런 방법으로 쭉 다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뜬 다음에 이렇게 프릴 부분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쭉 펴가지고 모양 잡아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가방을 들 수 있습니다. 심플한 가방이 좋으신 분들은 프릴을 안 떠주셔도 되고 이 테두리만 색깔 다르게 떠주셔도 또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큰 프릴이 싫으시면 작게 취향껏 이렇게 변형을 하셔서 떠보셔도 재밌고 예쁘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양쪽으로 조금 더 풍성하고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안쪽에도 프릴을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손잡이 쪽은 잡기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프릴을 떠주진 않았는데 취향껏 또 손잡이에 뜨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프릴이나 이 테두리는 취향껏 조정을 하셔서 예쁘게 떠보셨으면 좋겠고, 사이즈도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코스 단수 조정하고, 이 손잡이 길이도 취향껏 조정하셔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서 이 가방을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뜨는 동안 행복하고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